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과 불안은 모두가 가진 건데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왜를 묻는 제가 약간 이상한 걸까요? 오늘은 두려움과 불안은 왜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통틀어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인간이라면 평생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서 재해석하고 재가공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첫째,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건데 왜 갑자기 타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영국 출신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것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집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나 사장님의 흉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나요? 그건 마치 자신의 직업, 월급 이런 것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게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적으로 아파서 일을 더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월급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경제적인 압박, 앞으로 미래나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즉,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 케빈 코스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케빈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용기였다고 해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코멘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와우! 잘하면 인생이 완전히 종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험인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세요. 둘째,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강한 동물이 살아남아왔고 진화해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삶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알미 증가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무지의 영역 또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집합론의 창시자인 유명한 수학자 게오르크 칸트르는 한 번 잘못된 결론이 널리 인정되고 오래 받아들여지게 되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런 현상을 무지의 보전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친구 사라와 함께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에서도 그 한 구절을 썼었는데요. 아직 대학생이고 꿈이 무엇인지, 진로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근데 저도 지금 놀랐는데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자니
머나먼 달처럼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다. 지구의 달까지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과학자들처럼 내 인생의 꿈에 대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까워졌는지 혹은 멀어졌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증명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꿈의 종착지는 목성인데 나는 가까운 달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건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부딪혀야 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참, 지금 보니 약간 기특하네요. 스스로 우쭈쭈 하면서 최근에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에 매여서 도무지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할 때 흔히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정관념에 벗어나면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새롭다고 칭찬하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 유독 이념의 지배가 강한 것 같은데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은 그 이유가 지성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부에 있는 기준을 수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입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수행하면서 살아서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눈을 계속 바꾸고 이념을 생산해낸다고 해요.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로 사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다는 저는 우선 자신을 잘 관찰하는 일부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심하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불안하지? 왜 힘들지? 뭐 때문에 괴롭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등등 다방면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셋째,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려움과 불안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0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사회학, 심리학, 철학을 공부한 에리히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던 인간은 탄생 이후 분리되면서 완벽한 합체를 위해서 사랑을 찾는다. 또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의 질서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존재를 자각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과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합의를 이루려는 열망을 품는다. 이는 타인과의 융합 욕구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인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인들이 꿈꾸는 완벽한 합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형태인 것이다. 자기 욕구 측면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관심, 책임, 존중,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또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잘 알고 이를 극복하면 어떤 시선, 어떤 시야가 저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에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미안으로도 유명한 작가이시죠? 책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브라만의 아들인 시타르타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그에게 주어진 안락과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가슴은 지혜와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바람을 밝힌 시타르타는 어린 시절 친구인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방랑하는 고행자 무리인 사만나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의미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시타르타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아 성장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을 사는 데에도 하나의 방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책의 핵심인데요. 헤세는 철학이나 종교, 그 밖의 모든 신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며 의미 있는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현실을 새롭고 살아있고 언제나 바뀌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시타르타처럼 세상을 좀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타르타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눈을 가리는 무상하고 기만적인 너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본질적인 것이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너머에 저 피 안에 있다고 생각한 시타르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의 눈으로 관찰되었으며 철저한 사유에 의하여 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워진 그의 눈은 차 안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으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피 안의 세계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추구함이 없이 이처럼 단순 소박하게 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달과 별들도 아름다웠고 시냇물과 강기슭, 숲과 바위, 염소와 황금풍뎅이, 꽃과 나비도 아름답게 보였다. 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이처럼 미몽에서 깨어나서, 이처럼 주변에 가까운 사물에 마음의 문을 연 채로, 이처럼 아무 불신감도 없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철학적인 내용 말고 조금 더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꿀팁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기 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불안, 조급함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너무 주변에 완벽주의로 힘들어하거나 불안감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내공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